러닝크루학개론 제5강 대한민국 러닝 모임 총정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러닝 모임이 있다. 과거에는 마라톤 클럽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러닝크루의 유행을 계기로 러닝 세션, 러닝 클래스 등 모임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는 분위기이다. 오늘은 그 종류에 대해 한번 논해볼까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운동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당근마켓, 소모임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 모임이다. 터치 한두 번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이곳에서의 운동은 러닝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등산, 산책, 헬스, 자전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병행한다. 인원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물갈이가 되다 보니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 운동방이 열리는 빈도가 높고 특별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는 꽤나 적합한 곳이다. 다만 애초에 운동보다는 이성 만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검증이 안 된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 인원은 많으나 회원들 간 유대감이 없다.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이런 모임에서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 또는 다른 러닝크루 지인들을 만나는 머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인들의 모임을 러닝크루라고 부르는 곳도 많은데 사실 크루라고 하기 민망한 곳이 많다. 요즘 이런 모임의 흥망성쇠는 단 하나의 지표로 결정된다. 바로 모임장의 성별이다. 만약 평범한 남성이 모임장이라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몹시 어렵다. 이런 경우 모임이 성공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당신이 이런 모임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당장 여동생이나 와이프라도 데리고 와서 운영진으로 넣어놓는 것을 추천한다. 2. 브랜드 러닝 세션.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러닝 교육 프로그램이다. 러닝붐 이전부터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브랜드에서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 러닝붐을 따라 세션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다. 러닝과 관련된 대부분의 브랜드가 러닝 세션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역 선수 또는 선수 출신 코치를 섭외하여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보통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단기 세션도 존재하고 6주 이상 체계적으로 구성된 장기 세션도 있다. 3. 러닝 클래스. 브랜드 홍보 목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러닝 세션과는 달리 순수하게 러닝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러닝 세션에 비해 좀 더 긴 기간 진행되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보통 월 단위로 회원을 받는다. 상반기와 하반기 마라톤을 대비하기 위해 긴 텀을 두고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러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러닝 클래스가 러닝크루나 마라톤 클럽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바나나 스포츠 클럽, 정석근 헬스라이프, 최진수 러닝캠프, 썬코치, BK 러닝 클래스 등 서울에만 20개 이상의 러닝 클래스가 있다. 4. 러닝 앰버서더. 아식스, 뉴발란스, 아디다스, 데상트 등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닝 앰버서더를 모집한다. 러닝 앰버서더와 러닝 세션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 지불 여부에 있다. 러닝 세션은 참가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훈련을 받는 구조인 반면 러닝 앰버서더로 선정된 러너는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지원받고 훈련 시 보급 등 다양한 서포트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십이라고 보면 편하다. 전문 선수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러닝 실력과 인스타 팔로워가 있다면 러닝 앰버서더로 선정될 수 있다. 단점이라면 대회 참가 시 해당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뉴발란스, 데상트부터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러닝화의 성능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기록 1분 1초에 목숨을 거는 마스터즈 고수들은 러닝화의 사소한 디테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 몇몇 선수들은 사진 찍을 때만 스폰받은 제품을 착용했다. 실제 대회나 훈련에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어 지탄받기도 했다. 가입 난이도는 아디다스 AR 스피드 스쿼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뉴발란스 MBX 아식스 A레이서 순이다. 가입 난이도가 낮을수록 인원도 많고 이것저것 시키는 일들도 많다고 보면 된다. 앰버서더로 선정되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앰버서더에 지원하는 마스터즈 고수들의 목표는 단순히 제품을 받는 대회만 있지 않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다. 예로부터 마스터즈 시내는 고수 옆에서 숨만 쉬어도 고수가 된다는 말이 있다. 고수를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앰버서더 활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많은 러너들이 여기에 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서브3를 넘어 249, 239, 229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카보나 한 종 얻겠다고 가입하는 게 절대 아니다. 5. 러닝크루.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러닝 모임을 그냥 러닝크루라고 부른다.
그러나 러닝크루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단순히 달리는 모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러닝크루는 2000년대 뉴욕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운동장보다는 도심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고 기록보다는 함께 달리는 경험, 자유로운 분위기, 패션, 음악, 사진, SNS 등 다양한 문화 요소가 어우러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한다. 때문에 크루장이나 구성원들도 달리기 선수 출신이 아닌 음악, 그래피티 등 스트리트 문화를 사랑하는 예술가 출신이 많았다. 쉽게 설명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자들을 홍대병 환자라고 부른다. 국내에는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전통적인 러닝크루 문화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러닝크루로는 88서울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이나 활동 내용 등은 베일에 쌓여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게스트 참석은 자유로우나 정식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멤버들에게 간택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경우 얼굴과 스타일이 간택의 기준이 되는 듯하다. 우리는 글렀으니 엄두도 내지 말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서는 달리는 사람 3명만 모여도 자기네들을 러닝크루라고 부르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러닝크루가 난립하는 가운데 일부는 책임감 없이 고성방가, 길막기 등 비매너 행동을 일삼아 러닝크루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6. 러닝팀. 잘 뛰는 러너 몇 명이 모여서 소수 정예로 팀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주 목격되는 유형이다. 전국구 고수의 반열에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縄바리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알게 된 러너들끼리 서로 훈련 파트너 역할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하게 된다. 보통 이런 팀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높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운동할 때 오며 가며 마주칠 수 있어 꽤나 껄끄러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7. 사내 동호회. 높은 확률로 경영진의 취미가 마라톤인 경우가 많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숨기고 싶은지 동호회 회장 자리에 실권자가 아닌 바지 사장을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기업 경영 방침을 마라톤과 연관 지어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회사가 조소인 경우에는 직원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마라톤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내 동호회에서 달리기 실력이 좋은 경우 업무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회사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때때로 경영진의 열정이 과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위아가 유명하다. 2000년대 초중반 마라톤계를 휩쓸었던 사내 동호회로 당시 전국구 고수들을 대거 영입하여 최강이라 불렸다. 마라톤계에서는 전설적인 클럽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임직원 1900명 중 1000명 이상이 마라톤을 했고 회사 내에서도 동아리가 6개로 나뉘어 서로 경쟁했다고 한다. 당시 현대위아의 썰을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다. 달리기 실력 하나만으로 입사가 가능했으며 분기별로 사내 평가전을 실시하여 달리기 실력이 좋은 자에게는 포상을 주고 달리기 실력이 떨어지는 자는 작은 계열사로 인사이동을 단행해 사실상 좌천시켰다고 한다. 8. 마라톤 클럽. 한국의 유서 깊은 마라톤 커뮤니티 유형이다. 모임의 목적은 달리기를 열심히 하여 마라톤 실력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회비가 있고 회장, 부회장, 총무, 훈련부 등 확실한 조직 체계를 갖춘 집단이다. 마라톤 클럽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체 버스를 운영하기에 대회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대회장에 도착하면 천막, 온수통, 오뎅 국물부터 세팅하는데 가이 러닝크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준비성과 행동력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자체적으로 패매 응원단, 주로 급수대까지 운영하는 마라톤 클럽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클럽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대회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클럽들이 20년 또는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 40대가 들어가도 막내이고 또래가 거의 없다. 최근에는 다행히 러닝 붐을 타고 온 30, 40대가 많이 가입한다고 한다. 분위기상 러닝크루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동물의 왕국이고 마라톤 클럽은 순수하게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달리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다. 이곳 역시 사람이 모인 곳으로 순수하게 달리기만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마라톤 기록보다 대회 후 마시는 막걸리와 이성과의 수다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마라톤 클럽에 환상을 갖고 가입하지는 않길 바란다. 마라톤 클럽에 소속되면 각종 경조사에 참여할 일이 많아진다. 회원들의 주 연령층이 50대 이상이다 보니 자녀 결혼식이 자주 있어 경조사비 지출이 상당하다. 9. 육상연맹. 서울의 경우 구 단위로 육상연맹이 존재한다.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마라톤 클럽과의 차이점은 구청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매년 각종 행사에 차출되어 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 연령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마라톤 클럽에는 젊은 피가 많이 수혈되었지만 이곳에서는 40대도 찾아보기 힘들다. 평균 연령이 60대이며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다. 때문에 이곳에 가입하면 동료들의 칠순잔치와 팔순잔치에 초대되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연맹 내에서 대회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유명한 마라톤 대회로는 금천구 육상연맹에서 진행하는 수육런이 있다. 이상이다.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때로는 함께 뛰는 것이 재미도 있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러닝 모임을 찾아 더욱 즐겁게 달리기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